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수생 이야기 번역인데 재수생이 막 무섭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승입니다. 오늘은요, 이 재수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가 봐야 되냐면은 고1이나 고2 요 학생들 중에서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딱 제목 보면은 눈치가 딱 우리가 오잖아요. 아, 분명히 재수생들이 되게 무서우니까 또 정시할 때 조심해라, 정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거다 라는 예상이 되시죠?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결론을 정시하지 마라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미리 딱 정해놓고 가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 그렇게 힘들지만 너가 정시를 하겠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치과 가서 사랑니 뽑아봤어요. 사랑니. 저는 진화가 덜 됐는지 사랑니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막 진짜 많이 뺐거든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사랑니 빼는 거 하나도 안 아파 라고 하면서 저를 치과에 보내면 제가 치과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사랑니 빼는 거 장난 아니야, 끝나고 나면 퉁퉁 붓고 그게 한 번에 안 빠져,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제가 뭔가 대비를 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겁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겁을 먹으셔야 돼요. 가보죠. 서론이 길어요. 자, 고1이나 고2 학생들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자기의 정시 성적을 계산할 때 재수생의 존재를 망각이라기보다는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내신이 좀 안 나와. 그래서 나 정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 정시 등급이 꽤 괜찮아요. 한 3등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내신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면은 2등급, 1등급 가서 내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저는 그런 뭐랄까 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팩트 위주로 갈 거고요. 이 팩트에 대한 판단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 1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선발 결과를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시 모집을 했단 말이죠. 총 909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3.58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정시는 아무래도 할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논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엄청 높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합격자들 중에서 정시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이요 40.2%였습니다. 그리고 3수 이상을 한 사람이 15.3%. 그래서 합쳐봤더니 전체의 55.5%는 재수생, 3수생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재수생 공부 잘해. 야,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맨날 그 재수하기 때문에 정시는 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의 팩트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요,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발표 자료에는 있었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시를 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더하면요 거의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현역에게 할당되는 거는 40%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우리 현역 고1들, 고2들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가 확대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어난다고 해도 재수생들이 또 그만큼 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면 실제로 현역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1등급이 100명 중에 4명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대학 갈 때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했을 때 1등급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 4명이에요. 근데 내가 고1 때 뭐 등급이 괜찮아. 근데 그 등급이 고3이 되면서 유지되거나 올라가느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1, 2 때 1등급 받으면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상위권들이 다시 시험을 보고 반수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요, 상위권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밀려난다가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밀려난다가 절대 아닙니다. 밀려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이만큼 들어간다니까요. 절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등급은 자연스레 그들이 들어오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던 나의 등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죠.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무엇인가? 특히나 이제 상위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상위권에 특히 이거는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뭐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들보다도 서울의 최상위권의 대학들을 다시 가려고 하는 선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정시의 절반은 재수생의 것인 게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뭐 다 대학들 따져보면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절반 정도는 재수생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결론을 더 가지를 쳐보자면은, 그럼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시를 안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1, 2학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더 혹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수생에 안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내 등급보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100점 받으면 되잖아요. 인정? 인정. 내가 애매하게 막 90점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아예 100점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실력을 갖추시면은 누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그래도 정시 공부를 스스로 막 채찍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재수생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내가 좀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길 바라면서 이 영상 빨리 마칠 테니까 빨리 가서 공부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